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 앵커는 백신 접종을 맞으러 갔습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도 많고 맞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 회복 자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이틀 만에 2조가 넘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회복 자금 이거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규모, 지원 대상 알려주시죠. 네, 정부는 이제 이틀 전부터죠. 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우선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7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최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경영위기 등 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지급액은 매출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인지 지급 하루 만에 52만 명,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약 39%가 희망 회복 자금을 받았습니다. 네, 관심이 많다라는 건 또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유형이나 혹은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안에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 조치를 받았던 업체, 또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네. 우선 집합금지부터 살펴보면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네.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 매출이 적다면 최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영업 제한 기준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영업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사업체가 대상인데 여기에도 이제 장기와 단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네. 13주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위기 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죠.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네. 여행과 영화관 등 277개 업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중기부에서 공개한 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조금 알아보시고요. 또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른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좀 이런 부분들 해소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이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에서 카드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서 결제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매출액을 산정받지 못해서 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 업체는 대금 결제사와 가맹점 간 금융거래를 대신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 업체의 이름으로 매출이 신고되면서 행정적인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시스템을 수정해서 좀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분담하는 게 사실은 방역에 굉장히 협조하는 큰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또다시 방역 협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신청하면 지원금 바로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요. 네. 네, 이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는 지원금 지급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네. 1차 신속 기간인 8월 17일부터 20일, 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에 따라서 오후 12시 10분, 오후 5시 10분, 오후 8시, 오전 3시 등 하루에 4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후에는 날짜에 따라서 하루 2번, 9월 13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체가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좀 급한 시기, 이게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는 하루에 4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2번 이렇게 이체됩니다. 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행정 오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시스템이나 행정 오류에 따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좀 몇몇 발생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확인한 다음 지급하는 절차를 이번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확인 지급 절차는 9월 말부터 접수를 받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러고도 대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나는 대상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월 중에 이의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11월 중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한 번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받았던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책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소상공인들에게 좀 단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조금 뭐 단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응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 기자님께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때 뭐 하셨나요? 받으셔가지고. 동네에서 밥 먹거나 주로 이제 동네에서 써야 되니까. 예, 뭐 시장에서 뭐 장을 보거나 이럴 네. 때 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효과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이게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분분한데,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전 국민의 88%가 받는 국민지원금도 곧 지급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지급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남기 부총리가 밝힌 대로 9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의 90%가 지급되도록 하려면 추석 연휴 전에는 시작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 예산의 91%가 지급됐습니다. 네. 이제 9월 말에 지급 목표를 채우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앞서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사실 대다수이긴 합니다. 네. 정부로서는 국민 지원금이 올해 안에 소비돼야 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 중 하나인데요. 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서 8월 말까지 3에서 4개월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늦어도 9월에는 지급해야 올해 안에 지원금을 좀 소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재난지원금 올해 안에 소진돼야 된다. 이제 정부 예산 때문에도 마찬가지 이런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데 네. 이렇게 좀 결정이 늦어진 배경이 100%다. 아니다. 80%다. 결국은 88%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숫자가 나왔고 여전히 아직도 주요 대선 주자들이나 이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100% 지급해야 된다. 아니다. 더 선별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지자체별로도 뭐 100% 준다는 지자체도 있고 네. 뭐 아닌 지자체는 이제 88%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데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일단은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네. 전통시장 등에서 대면 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좀 그런 있습니다. 걱정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5월에 지급해서 8월 말까지 사용했던 것들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지금과 상황이 달랐죠.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덜했는데 지금 9월 전에 빨리 지급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때라든지 이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고 좀 방역 단계 4단계 이상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원금을 좀 일단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방역을 오히려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만 해도 이제 2,000명대가 또 다시 넘어갈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사람을 만나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이제 방역 당국의 이야기랑 정부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록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거죠. 대면 네. 활성화를 위한 이 지원금이 좀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특히 이제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대면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 당국의 메시지랑 정부가 이제 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을 이제 세부 시행 계획을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고려해서 방역 당국의 의견을 좀 종합한 다음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사용에 대한 얘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 하나가 다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음식도 주문해서 시켜 먹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현장에서 만나볼 때는 정부가 온라인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변화가 있나요? 온라인 사용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하려면 배달해 주시는 분과 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는
그냥 기존 원칙을 좀 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 입장과 또 국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5차 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희망회복자금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